계속해서 제3장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장 강의는 과거에 만든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강의 마지막에 있는 과제물 꼭 제출하세요. 비대면 강의는 영상을 본 것이 출석이 아니고 과제를 정해진 시간에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강의 들은 당일 과제를 제출하면 정상 출석,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물을 제출하면 지각, 제출 안 하면 결석, 이렇게 처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일 강의를 듣고 금일 23시 59분까지 과제물을 제출하면 출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물 제출 시한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은 지각, 그리고 금요일까지 제출 못한 학생은 결석됩니다. 이것은 비대면 강의에 대한 학교의 방침이니 꼭 지켜주세요. 자, 그렇다면 강의 가시죠. 운영체제 3장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챕터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개념을 알아본다. 프로세스의 상태의 변화 과정을 알아본다. 프로세스의 상성과 종료 등 프로세스 작업을 알아본다.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를 이해하고 스레드의 장점을 알아본다. 사용자 순 스레드와 커널 순 스레드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강의를 위해서 타블렛을 준비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의 개념과 상태의 변화, 섹션 1이죠. 자, 프로세스의 정의. 먼저 프로세스라는 게 과연 뭘까? IBM 운영체제에 있죠. 거기서는 프로세스를 타스크라고 했습니다. 작업.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뭐다? 비동기적 행위. 비동기적 행위가 뭐예요? 이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동기라고 하는 건요, 순서를 맞추는 게 동기입니다. 순서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순서를 안 맞추고 원하는 대로 실행하는 걸 비동기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실행 중인 프로시저를 프로세스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시저의 제어 추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이야기한다. 요거를 또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프로세서, 뭐죠? CPU죠. CPU를 할당해서 실행할 수 있는 개체로서 디스패치, 오늘 배울 거예요. 디스패치가 뭔지. 디스패치가 가능한 대상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기사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프로세스의 개념이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뭐라 그랬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있죠.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착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되는 거를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실제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적재되느냐?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올라가는 메모리의 구조를 같이 한번 봅시다. 교재 93쪽입니다.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코드 영역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있고, 힙 영역이라는 게 있고, 스택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힙 영역은요, 이렇게 쌓아가고, 스택 영역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쌓아갑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은 뭘 코드 영역이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실행 명령을 포함하는 메모리이거나 목적 파일이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영역으로 프로그램 시작 시 실행하는 컴파일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가 바로 코드 영역이에요. 실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할 명령어 코드 있죠? 그거 갖고 있는 게 코드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라고 있는데 이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하고 정적 변수 있죠? 이걸 관리해 주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이 메모리에서 소멸됩니다. 데이터 영역, 전역 변수하고 정적 변수를 모아두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힙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동적으로 할당을 해줘요. 동적으로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실행하는 동안 메모리의 크기를 결정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작업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동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호출로 사용하고 시스템 호출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 영역은 뭐냐면요. 여기는 전역 변수가 있는데 스택 영역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인수들을 보관하는 영역인데 이 스택 영역은 함수를 호출할 때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으로 함수 호출이 끝났다.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스택은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스택 구조, 힙 구조. 그래서 스택 영역은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서 쭉 가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콜한다 그러면은 이 콜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또 쭉 가다 또 함수를 콜한다 그러면 함수 콜한 게 또 실행이 되고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콜 했을 때는 last in first out이 돼야 돼요. last in first out. 그래서 이 스택 구조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갖다가 뒤집어 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컴파일한 게 제일 밑으로 들어가고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먼저 스택에 저장이 돼요. 함수 같은 것들이. 그래서 실제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하지 않고 스택 힙 데이터 코드 이렇게 보통 책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고 힙은 이렇게 가고 그래서 정상적은 first in first out 같은 이 Q 구조, Q 구조는 요 힙 영역, 여기 있는 힙 영역, 여기서 Q 구조로 처리를 하고 여기 있는 스택 영역 있죠? 이 스택 영역에서는 스택 구조로
구조로. 스택 구조가 뭐라 그랬어요? last in, first out. 늦게 들어간 놈이 나중에 나오는 게 스택 구조고, 나중에 들어간 놈이 나중에 나오는 게 큐 구조죠. 자, 그러면은 그런 메모리 구조상이 아니라 시스템 관점에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세스로 바뀌었어. 이건 뭐냐면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는 뭐예요? 이렇게 파일을 관리해주고 장치를 관리해주고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스케줄러에 의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스케줄러에 의해서 실행 순서를 결정하고, 그쵸? 그래서 그 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프로세서를 할당해서 장치나 메모리 같은 파일에 지원을 협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스케줄러에 의해서 장치 관리, 메모리 관리에 의해서 이 장치, 메모리 등 자원을 할당 받는 거.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협력해서 교착 상태를 막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보호를 해야 되고, 다른 쪽에서 내 PCB에 들어왔을 때 그 PCB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기화도 해야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로세스는 비동기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비동기화 한다는 거는 이 동기화를 해야지 비동기화가 가능한 거죠. 동기화를 해주고, 이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교환하는 게 실제 시스템 관점에서의 프로세스다. 프로세스가 결국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역할별로 나눌 때는 시스템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사용자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역할.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는 시스템 메모리와 시스템 프로세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이건 이제 실제 사용자가 건드릴 수 없죠. 그렇죠? 사용자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이제 사용자가 코드를 수행해서 실제 하는 걸, 만드는 걸 사용자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사용자 프로세스,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 운영체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이 시스템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프로세스 종류를 이렇게 나눕니다. 완전히 독고다이로 각자 알아서 돌아가는 걸 독립 프로세스, 프로세스 간에 서로 협력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협력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95쪽에 있고, 자 96쪽 봅시다. 프로세스 상태의 변화는 크게 실행이 있고, 상태를 실행하는 게 있고 비실행하는 거,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생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실행 상태로 추기화가 돼 가지고 이제 실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인터럽트가 걸려 가지고 비실행 상태로 오면요, 이 비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디스패치를 해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는 비실행, 그래서 디스패치 되면 실행해서 인터럽트 걸린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로 작업이 안 될 때는 비실행,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반복합니다. 반복하다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프로세스 상태. 이 프로세스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프로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업 스케줄러는 이 스플러가 디스크에 저장한 작업 중 실행할 작업을 선정하고, 스케줄러가 하는 작업이에요. 준비 리스트에 삽입하여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몇 개의 다중 프로그래밍을 돌릴 거냐.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러는 선정한 작업들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프로세스의 생성에서 종료까지를 전체를 다 수행하는 걸 이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맨 처음에 이제 생성이 돼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할당 받으려고 이제 메모리에 올라온 상태죠. 그거 갖다가 우리는 ready, 준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 상태. 준비 상태.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실제 여기는 메모리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메모리에 있는 거. 여기는 뭐예요? CPU에 있는 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 CPU. CPU. 얘는 뭐예요? 얘는 메모리. 여긴 메모리, 얘는 CPU입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CPU를 딱 할당 받는 거를 디스패치. 그다음에 실행 상태에 있다가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거를 시간 종료,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행 상태에서 이벤트나 입출력 신호가 발생하는 거, 이게 어떨 때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하고 있는데 프린터를 걸어야 돼. 그럼 프린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CPU를 계속 사용할 수 없잖아요. 프린트 준비 상태까지는 그때 다시 대기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거기다가 내 학번을 입력해야 돼. 그 학번을 입력하려면은 CPU를 계속 학번을 입력하지도 않고 있는데 CPU를 계속 점유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지금 대기 상태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기 상태로 내려가서 이제 프린터가 준비가 다 됐다. 출력을 걸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학번을 다 입력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걸 웨이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 상태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거는 내가 만든 프로세스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여기 대기. 얘는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스가 스스로 하는 것 대기뿐 나머지는 외부 조건에 발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돌리고 있는데 지금 프린터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프린터를 준비하려면은 내가 스스로 프린터 준비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스스로 대기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남이 인터럽트 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어. 내 학번을 입력을 해야 돼. 근데 학번을 입력 받아가지고 다 입력하고 엔터키 칠 때까지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CPU를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가 이제 CPU를 내 스스로 반납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대기. 그래서 생성이 돼서 준비를 하고 실행하고 계속 하다가 입출력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다 끝났다 그러면 종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메모리, 준비 Q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케줄러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 스케줄러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세서 CPU 있죠. CPU를 이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가 프로세스 1이 있고 여기 프로세스 2가 있고 여기 프로세스 3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실제 지금은 이 프로세스 2라는 놈이 프로세서를 점령을 했어.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프로세서 3를 이 스케줄러가 할당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얘를 불러가지고 야 3를 갖다 여기다 줘야지 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프로세서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 디스패치. 첫 번째 디스패치는 뭐냐면 아까 준비가 있고 실행이 있고 대기가 있다 그랬죠. 디스패치는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걸 디스패치. 결국은 준비 큐 맨 앞에 있던 놈이 실제 CPU로 가는 거가 디스패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실행하다가 이렇게 막 실행하고 있다가 다시 준비 큐로 가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타임 아웃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실행하고 있다가 입력을 받아야 된다든가 프린터를 걸어야 된다. 그때 다시 대기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락. 실행해서 대기로 온 상태.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다시 준비 상태로 오는 거를 웨이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웨이크업.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게. 자, 대기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갑니다.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프로세스 제어 블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세스 제어 블락은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제어 시 필요한 프로세스 상태를 저장해 놓는 것을 제어 블록이라고 얘기하고, 특정 프로세스의 정보 저장한 데이터 블록이나 레코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메모리에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생성이 되고, 프로세스가 실행 종료하면 해당 제어 블록도 바로 같이 삭제가 됩니다. 프로세스 제어 블록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들 주민번호 있듯이 프로세스도 각각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우리 말씀드렸죠. 지금이 생성이냐 준비냐 실행이냐 대기냐 중단이냐, 지금 상태가, 그 프로세스 상태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프로세스 상태를 저장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가 있으면은 지금 어떤 게 맨 앞에 있는 다음 CPU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리 저장, 누산기 인덱스, 여기 지금 저장을 다 해놔야지만 CPU를 사용하다가 내 걸 저장해 놓고 다른 놈 걸 불러서 또 쓰고 또 다른 놈 거 불러왔을 때 그 다음부터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영역들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줄링 정보, 프로세스가 대통령 프로세스도 있고 노숙자 프로세스도 있고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높다 낮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우선순위라든가 스케줄링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정보, 이건 뭐냐면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가 실제 프로세스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실제 사용했는지, 사용 시간, 계정 정보, 작업이나 프로세스 번호도 이런 계정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있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상태, 메모리 관리 정보, 이런 것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서 저장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실제 프로세스를 갖다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문맥 교환은요, 말 그대로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다가 B라는 프로세스로 바뀌는 걸 갖다가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CPU는 하나겠죠, 그렇죠? CPU가 하나 있어.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가 동시에 이제 실행한다고 쳐요. 그럴 때 프로세스가 이 CPU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파란색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요. 사용하다가 지금 프로세스 B한테 제어권을 넘겨주려고 그래요. 실행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세스 1, 얘가 지금 어디까지 작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PCB1,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 정보, 프로세스 아이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을 해 놓고, 프로세스 2에다 넘겨줘야지만 이 프로세스 2가 실행하고 나서 다시 왔을 때 그 다음부터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 1을 수행하다가 프로세스 2에다가 CPU를 넘겨주려고 하면은 PCB에 프로세스 1 상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저장돼 있던, 맨 처음에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프로세스 넘버라든가 이런 것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저장돼 있던 프로세스 2의 상태를 다시 가지고 와서 CPU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또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야, 너 그만 써, 다시 표현해 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지금까지 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다 어디다 저장해? PCB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렇죠? 제어권을 다시 프로세스 1에다 넘겨주게 되면은 프로세스 1에서는 요때 저장한 작업들을 가져와서 다시 요 다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세스 1하고 프로세스 2하고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제어를 다른 프로세스에 넘겨가지고 계속적인 실행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프로세스의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